어디 하면 되냐? 그 뒤에 그 영상 해가지고 꼭 빨리 드러나야 돼요. 그죠?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1차 시험 대비 목적으로 수업 기간은 1년이면 충분해요. 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1년에도 뭐가 안 되면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공부 방법이 문제였는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는지, 그러면 내년에 공부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혹은 내년에 획기적으로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될지,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접는 거예요. 답 없는 거예요. 뭐 한다고 이 바닥에 계속 있어요. 전생의 문제를 지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늦은 거 아니에요. 늦은 거 아니에요. 어디 하면 되지? 100? 4페이지. 잠깐만. 자, 4-104페이지입니다. 시간 잘 갑니다. 그죠? 오늘 처서거든. 그죠? 근데 오늘 또 불볕더위라거든.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습도가 확 떨어졌어. 느껴졌어요. 우리 동네는 27도까지 떨어지더라고 이제. 밤에는 이제 추워. 쌀랑하더라고. 절기가 참 무섭습니다. 무역 계약이거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쫓긴다고. 그러다 보면 어영부역 또 춥거든. 어영부역 뭐 봄바람 분다 뭐 벚꽃 구경 가래라고 우리는 시험 보러 가거든. 자, 따라와. 자, 104페이지 3번 용역의 제곱. 우리 102페이지, 101페이지에서 장기할부 판매했었어요. 그죠? 자, 복습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복습해주는 사람 아니고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만 더듬습니다. 기억만. 할부 판매. 할부 판매. 자, 법인세법에서 할부 판매는 장단기 구분하자. 장단기 구분해가지고 결국에는 구분 없이 장단기 구분하는 기준부터 얘기하자. 장기할부 판매는 부가세법상 장기할부 판매 그 조건이랑 똑같다.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분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 대가는 2회 이상 분할수야.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돼? 계약일로부터 계약일 다음 오늘부터? 어제부터? 계약일의 다음 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가? 내일까지? 모레까지? 최종 할부금 받기로 하는 언제까지 가? 인도일까지. 인도까지. 인도일까지. 6개월 암기 못하는 수험생 아무도 없어 전국에. 그거 암기 못하면 빠꾸지 뭐. 안 그래? 이 바닥 공부를 한다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계약금을 제외한 대가를 2회 이상 분할수야. 계약금 포함하면 3회 이상 분할수야. 더 해볼까? 공급시기 언젠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받은 때가 아니라. 그치? 부가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 공급시기를 했잖아. 그치? 공급시기 답을 잘해야 돼. 있죠? 다시 돌아봅시다. 법인세법. 그래서 장기할부 판매 똑같은 조건이다. 법인세법은 장단기 불문하고 인도기준. 결국 명목가의 평가가 원칙이다. 근데 기업의 기준을 수용을 해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 그리고 현재가치 평가 계상하면 인정된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 간에 세부담의 영구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 회사가 인도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신고 조정을 할 수 있다. 됐죠? 계상하면 인정. 계상 안 해도 할 수 있다. 됐죠? 그럼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있다. 단기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있으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으로 세무 조정을 해줘야지. 그걸 우리한테 시킨다고 시험에서. 됐죠? 이게 첫 번째 그림. 할만하지? 요런 그림이 이제 3개가 더 있어. 2개가 더 있어. 2개가 더 있는데 3개로 쪼개줄 거야. 그래 하면 된다. 이 책의 저자의 강혜태 회사님이 요런 그림 플로우차트 만드는 걸 좋아하세요. 한눈에 볼 수 있고 좋죠. 근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면 한눈에 안 보이겠죠. 자, 그 다음 용역의 제고. 기업에게 창공업자가 이렇게 돼 있죠. 장단기 불문하고 진행기준. 비상장 중소기업은 단기에 인도기준 완성기준 적용 가능. 밑에 세법의 처리 방법 보기 전에
일단 기업에게 참고 목적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볼게요. 요게 건설계약 얘기하는 거야.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거 해줬던 거 기억나요? 우리 그 예전에 보강할 때 해줬나? 보강할 때? 여러분들이 회계 영역에서 공부하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파트.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뭔데? 도대체 언제 수익을 인식할 거냐고. 상품 매매 기업 수익 매출. 제품 저기 이제 판매 기업 매출. 제조 기업 매출. 서비스 기업 매출. 어쨌든 다 매출이라는 수익이잖아. 그걸 도대체 언제 인식할 거냐고. 지금은 기준세 그런 말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이라고 돼 있다. 그럼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인데? 완성이 됐을 때다. 그러면 완성 기준. 넘겨줄 때다. 그러면 인도 기준. 돈을 받을 때다. 그러면 회수 기준. 만들고 있을 때다. 그러면 진행 기준. 그지? 근데 완성 기준 잘 없고 우리는 인도 기준과 진행 기준 위주로 공부를 했지. 인도 기준이 여러분들 책에 있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파트고, 진행 기준의 제일 대표적인 형태가 건설 계약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챕터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김현석 회사님이 실어 놓은 거야. 양이 많아서. 근데 현재 지금 기준서에는 건설 계약이라는 기준서가 없다고. 빠져버렸다고. 빠져버렸어.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님 두 분 책에는 아직도 이게 있어.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다만 우리는 좋아진 점이 뭐냐? 건설계약 기준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건설계약 파트에 말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야. 기준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만 숙제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예전에는 그 말 문제 끝판왕이 있었어.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원가 관리에서 공부했던 거랑 모순되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암기할 때 좀 힘든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나올 가능성이 없어.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인 게 건설계약이라고. 근데 이 건설계약이 두 가지로 나뉘고 도급이 있고 분양이 있고. 도급과 분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편하다고. 땅 주인이랑 건물 주인이 다르더라. 도급. 분양,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더라. 분양.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분양이래 생각하면 돼. 그래가지고 팔아먹는 거지. 됐어요? 됐나요? 들어봐봐. 도급은 진행 기준으로 한다. 진행 기준. 제발. 분양은 인도 기준이야. 잘 따라와야 돼. 회계 얘기하고 있다 지금. 세법 얘기 아니다. 회계 얘기하고 있다. 국제 기준은 분양을 인도 기준으로 처리해. 아파트 만들어 놓은 재고를 판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언제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시점이겠어? 인도하는 시점이지. 근데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겠지. 혹은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겠지. 그지? 어렵다고 거짓말 해보세요, 조 교수님. 안 어렵죠? 그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세무사님 과거에는요? 이거 옛날에는 진행 기준이었거든. 이게 끝판왕이었어. 2차 시험 끝판왕. 근데 국제 기준 도입되면서 인도 기준으로 바뀌면서 안 나오는 거야, 시험에. 책에서 완전 다 빠지고 없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세법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까지 아우르는 개념이었어. 그래서 분양에 대한 얘기도 할 거야. 됐어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 지금 참고해 보면 비상장 중소기업은 단기에서 인도 기준 적용 가능돼 있죠? 그죠? 이런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라고. 중소기업 너는 진행기준이라는 걸 뽑아낼 만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넘겨줬을 때 해라. 인도 기준으로 해라. 그거라고. 됐어요? 자, 이제 밑에 이번에 세법 돼 있죠. 세법의 처리 방법이 돼 있죠. 그죠? 이 책의 저자인 강경태 회사님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플로 차트에 도급과 분양을 하나로 합쳐놨어. 근데 초심자들은 도급과 분양을 합쳐놓으면 보기가 도리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도급과 분양 두 개로 쪼개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쪼개줄 거야. 써야 돼. 자, 법인세법의 입장은 어떤데? 자, 법인세법의 입장은 어떤데? 또 장단기 구분한다. 장단기 구분한다. 자, 장단기 구분은 어떻게 하는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냐가 되겠죠. 그죠? 근데 계약 기간 밑에 별표시 1번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건설 기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게 1년 이상이냐? 됐어요? 됐어요? 됐나요? 그걸 가지고 장단기 구분한다. 이상이야. 이상. 초과 아니야. 뒤에 가면 초과 미만 또 나오거든. 이런 것들 때문에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딱 1년으로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 이상에 포함되는지 초과에 포함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야 돼. 완벽하게. 아무튼 법인세법의 입장은 도급인 경우에 장단기 분문하고 진행기준이 원칙이야. 그렇지. 다만 단기인 경우에 중소기업은 인도기준 적용 가능해. 됐어요? 됐어요? 이게 기업에게 기준을 수용해 준 거거든. 기업에게 기준을 어떻게 수용해 줬냐면 기업에게 기준에서 단기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 계약, 예전에는 공사 계약이라 했거든. 단기 공사인 경우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이 가능했어. 인도 기준. 그럼 세법도 그걸 수용해서 인도 기준으로 처리하면 오케이 인정해 줄게 그 얘기야. 근데 비상장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상장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으로 할 수가 없거든. 그럼 세법에서 인도 기준으로 안 했으니까 인정을 안 해줄 거 아니야 세법에서도. 그러면 상장이냐 비상장이냐에 따라 가지고 세법에서 차등을 두게 된다고. 차별을 하게 돼. 그럼 세부담이 영구적인 차이가 발생하겠지.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세법은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구분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분 안 할 수 있는데 계산 안 했더라도 신고 조정으로 인도 기준으로 돌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럼 뭐가 유리합니까 세무사님? 제발 봐봐. 지금 X 1년도야. 인도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돼. 계약 수익, 계약 원가, 계약 이익. 이렇게 돼. 인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된대요? 인도 기준으로 하면 요때 완공되니까 요때 돼. 단기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 따르면 요때 8원을 인식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인식을 안 하는 게 좋겠어? 안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을 시켜버려야 돼. 다음 연도로 미뤄야 되는 거지. 인도 기준으로.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조금만 더 내용을 설명해 줘볼까? 작년까지 설명 안 했는데 요걸로 맛보기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자세한 내용을 더 설명해주면 도리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건너뛰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한번 해보자 뭐. 올해는 법인세법에 단기 공사 계약인 경우에 과거에는 인도 기준이었어. 개정이 된 거예요. 소득세법은요 개정 안 됐어. 개정 안 됐다는 얘기는 뭔데요? 소득세법은 단기 공사 인도 기준이야. 소득세법, 법인세법 다 단기공사는 인도 기준이었는데 법인세법이 진행 기준으로 바뀌어버렸어. 진행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생겨버린 거야. 근데 이런 얘기는 하면 도리어 헷갈릴 수도 있겠지.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면 도움이 되겠지만, 근데 공부를 얼마나 오래 한 사람이면 도움이 되는데요? 한 15년 정도.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 부분은 그냥 모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됐어요? 네. 됐나요? 우리한테 이걸 시킨다 이거야. 그럼 회사는 진행 기준으로 했대. 중소기업이래. 단기공사래. 그럼 요걸 송금살이 마이너스 유보해서 다음 연도로 밀어버리는 거지. 됐어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분야.
자, 분양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데? 자, 법인세법의 입장은 똑같다. 분양의 경우에도 장단기 불문하고 진행기준이다. 다만 지금 봐, 이 다만은 장단기에 다 포함되는 거야. 다만 국제 기준을 적용을 한대. 그런 경우에는 인도 기준 가능해. 이게 무슨 말인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분양이 인도 기준이라 했잖아. 그래서 그걸 세법에서도 수용을 해서 국제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인도 기준 가능해. 그게 여러분 플로우 차트에 단기의 동그라미 2번, 장기의 동그라미 2번이야. 이 표에 이 두 개 그림이 하나로 엮여 있어가지고 초심자들은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일부러 번거롭지만 두 개로 다시 쪼개줬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 다 거기서 거기 들어. 되세요? 네. 되세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분양은 잘 안 나와. 회계에서는 아예 언급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세법에서는 말 문제 보기 정도만. 근데 2차 때는 계산하는 것도 좀 갖고 가셔야 돼. 여기 서머리 다 실려 있어. 자, 4-104 페이지 밑에 별표식 2번. 중소기업의 경우 장단기 불문하고 진행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의 경우 인도 기준으로 결산 조정, 신고 조정 모두 가능하다.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 사례. 사례 별표식 3번에 취지 있는데 취지 별표식 3번 위에 취지부터 한번 읽어볼까 그래. 눈으로라도. 비상장 중소기업의 단기 도급공사의 경우 기업에 의해서 인도 기준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도 기준에 따라 결산세 계상하면 세법에서도 인정한다. 다만 상장 중소기업은 IFRS를 적용하니까 인도 기준으로 계상을 못해. 그러면 상장 비상장에 대해서 세부담의 영구적인 차이가 발생하니까 신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이렇게. 자, 그 밑에 별표식 3번. IFRS에서는 아파트 상가를 건설해서 분양하는 자연공사 예약 매출 분양을 얘기하는 거야.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진행 기준, 충족하지 못하면 인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재택 국제 기준을 수용을 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도 기준으로 계상하면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됐죠? 아무튼 인도 기준 가능하다 이렇게. 됐죠? 자, 밑에 사례. 계약 기간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10일까지인 도급공사 계약. 도급 금액은 1,000원. 계약 금액. 그리고 25기 공사원가 발생에 계약원가 발생에 400. 총 계약 예정원가. 총 예정원가는 800. 그 누적 진행률은 지금 50%네. 그지? 원가 기준으로 한다면 체결한 후 회사가 진행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세부담 최소화 가정하에 25기 세무 조정돼 있죠. 회사가 진행 기준으로 할 때 밑에 봐봐. 회사가 500을 수익으로 잡았네. 계약 수익. 계약원가는 400 잡았고 세법에서는 이걸 입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으로 해버려야지. 그지? 2026년에 다 잡아버려야지. 그래야 단기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 부합하지. 됐어요? 됐어요?